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책을 냈습니다. 한국 최고 부자들의 금맥과 혼맥에서 재벌가 그리고 역대 대통령가 그리고 이 윤석열, 이재명 후보까지 이들의 이제 인생 스토리와 혼맥이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을 그렇게 정리한 책입니다. 과거에 이제 시사저널에 연재했던 것을 바탕으로 증보판을 낸 겁니다. 재벌가, 대통령가, 그리고 언론가, 또 현재의 양강 후보까지 이들의 어떤 인생 스토리 그리고 혼맥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 좀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페미니스트를 자처해온 신지혜 전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가 지난 20일 국민의힘에 합류했습니다. 신 대표는 양당 구조 안에서 후보를 선택을 해야 되고,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정권 교체가 됐을 때 많은 여성들의 안전을 더 보장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민주당의 내로남불 정치를 벗어던지고 현실적으로 정권 교체가 가능한 후보는 윤석열 후보라고 판단했다라고 자신이 국민의힘에 합류하게 된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지혜 대표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를 강하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부상은 여성의 눈물을 먹고 일어난 일이다. 정치 역사상 근대 민주주의 이후에 약자를 공격하면서 대중 정치인으로 부상한 경우는 종종 있었다. 히틀러도 그랬고 라고 하면서 이준석 대표를 좀 히틀러에 비유한 이런 적이 있었고, 개인적으로 두 후보의 이미지를 봤을 때는 한 분은 조폭, 한 분은 양아치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윤석열 후보를 조폭에, 또 이재명 후보를 양아치에 비유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신지혜 대표가 국민의힘에 합류함으로써 여러 가지 국민의힘의 그동안의 이준석 대표로 상징된 2030 남성의 지지, 그리고 신지혜 대표를 통해서 또 2030 여성들의 어떤 지지를 획득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한편에서는 이게 어느 쪽을 어떤 중심에 두고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거냐, 홍준표 의원의 말대로 작탐박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좀 걱정도 하는 그런 흐름도 같이 좀 병존하는 것이 현재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신지혜 대표는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1990년 6월달 경기도 강화에서 태어났습니다. 올해 31살이죠. 근데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어떤 좀 정치적, 사회적인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한국 청소년 모임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두발 자유운동을 중학교 2학년 때 벌였습니다. 고등학교는 이제 제도권 고등학교를 가지 않고 대안학교 하자 작업장 센터를 다니면서 이제 검정고시로 마쳤고, 고려 사이버대학교 문화 콘텐츠 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이야기꾼의 책공연이라는 이제 사회적 기업에서 연극을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입시학원을 다니거나 뭐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이런 적은 없다라고 합니다.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 마포에 있는 청년단체에서 이제 쪽방촌 프로젝트를 하면서 쭉 느낀 것이, 나와 이제 내 주변이 좀 행복하려면 어떤 개인적인 의지, 이런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이게 제도적인 문제구나, 이러면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2011년에 이제 민주노동당에 잠시 입당했던 적이 있었는데, 신지혜 대표는 자신의 정치 활동의 본격적인 시작은 이제 2012년 녹색당에 입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신 대표가 녹색당에 가입을 하게 된 계기는 뭐 좀 우연한 건데, 그때 이제 시청 앞을 이렇게 지나다가 거기 녹색당 부스에서 뭐 이렇게 홍보 활동 같은 걸 하고 있었나 봅니다. 거기서 이제 후원을 좀 하고 싶어서 입당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2013년에 오늘 공작소라는 청년 기업을 차리기도 했고, 2015년에 추첨제로 녹색당 대의원이 됐습니다. 2016년 총선 때 녹색당의 이제 비례대표로 출마를 했었죠. 2018년에는 지자체 선거 때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이 되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출사표를 던졌고, 당시에 이제 28세 때였죠. 서울시장으로는 최연소 도전이었습니다. 거기서 정의당을 제치고 4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상당히 좀 신선한 어떤 충격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준 측면이 있죠. 선거 끝나고 6,600만 원 정도의 이제 후원금이 이 답지를 했다, 이렇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2018년에 근데 이 선거운동 할 때 이제 자신의 어떤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을 피방을 하다 보니까 벽보가 훼손되는 뭐 그런 어떤 그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좀 발생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 벽보 훼손을 주제로 세상을 바꾼 벽보라는 책을 2018년에 발간을 합니다.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녹색당의 공동 운영위원장을 지내기도 하죠. 근데 2020년 3월 달에 녹색당을 탈당을 합니다. 이 신 대표가 탈당하게 된 계기는 이 당직자로부터 이제 성폭력을 겪은 사건이 핵심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 성폭행을 했다는 그 당사자는 5월 1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지난해 21대 총선에서는 무소속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했습니다. 이 서대문 갑 우상호 의원과 이성원 전 의원이 맞붙었던 서대문 갑에 출마해서 3.2% 득표를 해서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때도 이제 2030 세대로부터는 뭐 10%, 15% 정도의 나름 좀 높은 득표율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 선거 당시에 진중권 전 교수라든지 또 홍세화 작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이른바 팀 서울 이런 걸 만들어서 좀 지원을 해서 좀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2020년 8월부터 한국 여성 정치원 네트워크 대표를 지낸 적이 있습니다.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독일 녹색당 창당자인 페트라 켈리를 좋아한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신재 전 대표가 어쨌든 강한 좀 페미니즘을 좀 주장하는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고, 여러 차례 이제 토론회 이런 데에서 이준석 대표와도 논쟁을 벌인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뭐 좋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게 자칫하면은 강이 좀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또 이준석 대표와 신지혜 새시대 준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을 맡았죠. 두 사람의 향후의 정치 행보가 또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부분도 좀 주목을 받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은 뭐 신재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합류한 것 자체가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충격적인 부분도 있고 뜻밖의 어떤 그런 상황으로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의외다, 이렇게 보면서 어떤 인물인지 또 왜 국민의힘에 합류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신지혜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